네, 앞에서는 그 8월 30일 날 고바초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냉전의 역사를 설명할 때 꼭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힘의 분석이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인간들의 관계,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도 그 냉전의 종식,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그 뭐 참 그 이 중요한 그런 그 방식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정치인데 제가 그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The Return. 리턴이라는 건 돌아온다 그런 뜻이죠. 트럼프's Big 2024 Comeback. 트럼프가 2024년에 아주 거창하게 우리말로 하면 짠하면서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제목 보면은 뭐 상당히 좀 웃기는 책 같은데 이 저자가 딕 모리스라는 뭐 70대 초반의 그 미국 정치 분석가이자 정치 활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수십 명의 그 미국 정치가들 또는 외국의 정치가들이 딕 모리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거에 나갔는데 나를 좀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가서 전략 짜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그러는 아주 그 탁월한 분석가이자 이제 직접 그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직접 가서 선거를 뛰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돌아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8월 29일자 제가 이제 그 미국 인터넷 뉴스를 본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의 59%가 바이든 대통령 아무래도 이 머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 59%는 뭐 압도적인 다수라고 볼 수 있죠. Believe Joe Biden should release cognitive test. 이걸 검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비행기 타러 올라가다가 막 넘어지고 자전거 타다가 쓰러지고 그런데 이런 그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최근에 종이 한 장, 메모지 한 장이 이제 또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루즈벨트 룸으로 들어가셔서 루즈벨트 룸은 백악관에 있는 어떤 그 뭐 이 방이죠. 거기 들어가셔서 앉아 계시는 사람들한테 헬로우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가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세요라는 메모지.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대통령의 아주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임무 같아요. 가서 뭐 연설하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공개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59%의 미국 시민들이 이거 인지능력 테스트를 받은 거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3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아예 법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할 때 하도 언론이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받으라. 치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놈이야. 그렇게 이거 받아야 돼.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100점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이 사람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 38명이 내라고 공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 이름이 로니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로니 잭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예요. 근데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하원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사람 포함해서 38명의 공화당 당원들이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해라. 거기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사인하는 것마다 그 미국의 자유를 다 없애고 이게 자기가 하는 건지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정치가 뭐 논쟁이 많습니다. 엉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관둔 사람인데 미국 역사를 보면은 대통령 관둔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그림 그립니다. 정치하는 거가 없어요. 제가 뭐 그냥 미국 정치를 이래저래 관심 가지고 공부한 지도 뭐 한 3, 40년 돼 가는데, 제가 그 익숙한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관둔 다음에 이렇게 시끌벅적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때 2번이나 탄핵을 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 탄핵은 대통령 사임한 다음에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대통령 임기 끝나기 한 20일, 뭐 10며칠 전, 2주 전에
뭐 미국 의사당에 그 대중들이 막 진입을 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사주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공화당 의원 10명이 그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뭐 자기 당 사람들 때문에 탄핵된 것이죠. 그 사람들만 다 반대해서도 안 되는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의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 10명 중에서 8명을 날렸습니다. 대통령 관두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원의원 10명인데 하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하죠. 금년 11월에 선거를 하는데 그중에서 8명을 결국은 쫓아버리고 2명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둔 사람이 현역 의원 8명을 아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선거에서 날려버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이 트럼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리즈 첸이라는 와이오밍주의 하원의원입니다. 와이오밍주는 미국 거기 옐로스톤 파크라고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는 주인데, 그 뭐 아주 유명한 주예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적어서 하원의원은 1명입니다. 상원의원이 2명이고, 그 주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예요. 근데 그 리즈 첸이는 자기 아버지가 딕 첸이라는 그 부통령입니다.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의 부통령인데 유명한 정치가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가문인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사람이 그 탄핵하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고 역사상 가장 창피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거의 무명의 트럼프가 이 사람을 나는 지지해야 하는 그 후보한테 정말 수십 % 차이로 현역 의원이 지는 이런 이 창피를 당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성성하게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당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셉니다. 여러분 와이오밍주는 완전히 직사각형 모습으로 돼 있는데 거기 딕 체니 부통령이 나는 저 사람 참 좋아했습니다. 걸프 전쟁 할 때 미국의 이제 뭐 부통령이고 그랬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 예일 대학 졸업식 가가지고 아주 쪼크를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예일 대학을 다녔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다닐 때 나는 항상 C만 맞았다. C. 여러분들 C 맞는 사람은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옆에 앉아 있는데 혹시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부통령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예일 대학을 다니다가 뭐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와이오밍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쪼크를 했던 그렇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월남 전쟁에서 진 다음에 우울한 나라를 완전히 정말 세계 초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줬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0명 중에서 4명은 그냥 스스로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4명은 경선에서 지고 2사람이 지금 살아남아서 이번 11월 달에 선거를 할 텐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이 정도로 막강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사진은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미국에 있는 딸내미 집에 갔다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가 트럼프 2024 Take America Back 이라는 이 매트를 사다가 자기 문 앞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걸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누가 가서 해코지하고 그러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한번 제가 찍었습니다. 이 딕 모리스가 이제 한 얘기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했는데 지금 미국 정치가 너무나도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미국 국내 정치도 힘들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벌써 이미 1년 반밖에 대통령 임기가 안 지났는데 다음번 대통령이 누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것도 미국 정치의 기이한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예. 이 사람이 딕 모리스가 언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냐면은 자기는 한때 리버럴 좌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30년 넘은 얘기죠. 아칸소의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내가 대통령 나오는데 나 좀 도와달라.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무명의 시골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딕 모리스가 아주 날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타임지에서
금년에 가장 이 유명한, 가장 훌륭한 미국 사람이 딕 모리스라고 얘기한 적까지 있는 그런 그 권위를 자랑하는 이제 분석가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언제 히트를 쳤냐면은 요 책도 이제 제가 그 열심히 읽은 책인데, 아마겟돈, 이제 이거는 지옥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How Trump Can Beat Hillary. 힐러리를 어떻게 깰 거냐. 이 책은 2016년 그 초여름에 나온 책인데, 이것이 유일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트럼프가 다 진다고 그럴 때, 누구든지 트럼프가 다 진다고 그럴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이길 거야 라고 썼던 책입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인데, 제가 그 2016년에 한국의 거의 대부분 분석가들이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을 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그 바탕도 이 책이라고 뭐 그냥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트럼프 혁명이라는 것을 미국 정치에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트럼프 없이 트럼프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는 2024년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You bet 이라고 썼습니다. You bet he will. 그는 나올 거야. 그리고 그는 공화당 후보가 될 거냐? 당연하지. 압도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될 거야. 그는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렇지. Yes 라고 아주 그냥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이 책을 보니까 한 챕터는 자기하고 트럼프 가문이 얼마나 친한가 하는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그 트럼프 아버지하고 이 딕 모리스의 아버지가 그냥 같이 뭐 사업도 같이 하고, 딕 모리스 쪽은 그 변호사 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는 그 부동산 가문이죠.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전화를 지난 1년 동안에 100통도 더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 2024년의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민주당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썼는데, 뭐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지. sort of, 미국 사람들 sort of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뭐 이긴 거는 이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기니까 미국은 이미 재앙적인 결과에 당면하고 있다. 이제 아마겟돈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로 됐는데, 지금 이 책도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그냥 뭐 많이들 팔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냥 미국 정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도 읽었습니다. 8월 28일,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이에요. 입소스라는 그 여론조사에서 다음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공화당 의원 중에서 59%가 트럼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2등은 10몇 %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혼자 그냥 독주하는 겁니다. 혼자 60%고 나머지는 다 합쳐도 4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민주당 당원 중에서 44%만이 또 나가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현역 대통령인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것도, 이것도 몇십 년 미국 정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화당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럼 나가면 이길 거냐? 82%가 이길 자신 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공화당 당원들이 59%가 트럼프가 후보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면 이길 거냐? 82%가 이긴다라고 대답을 해서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44%만이 바이든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바이든이 나가면 이길 거다가 그래도 5명 중에 3명은 바이든이 이기지 않겠어? 라고 대답을 하는 모양이에요. 트럼프's bombshell return is coming. 이제 트럼프가 그냥 bombshell이 뭡니까? 이제 폭탄 던지는 거죠. 그 아주 그냥 이제 다시 회귀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참 전략가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돌아오기 위해서 다음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3가지를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는 선거 자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 2020년 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이분은 그래도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 앤드 페어 하지 못했다. 두 번째, 반드시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여야 한다. 다른 사람하고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건 뭐 그냥 정책적인 거예요. 정책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다시 트럼프가 이길 거냐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예, 그 책 내용 잠깐만 보면은 일부가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도 승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규칙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말이죠. 하루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선거 하루 당일. 요새는 선거를 며칠 합니까? 그럼 뭐 우편 투표로 하고 뭐 사진 없는 놈도 하고 이게 웃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선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그런 얘기가 이 책 맨 앞에 나오는데 공화당은 2021년 2월 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1년 3개월 지난 후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고 1년 1개월 지난 후에 공화당원들 67%가 이 선거는 부정선거야 라고 대답을 하니 이게 지금 이런 역사가 미국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룰에 의해서 공화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에 미국은 주마다 또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세크터리 오브 스테이트가 미국 전체 연방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냥 외교를 많이 하니까 외무장관이라고 그러는데 국무장관 각 주에 그 국무장관이 각 주의 선거를 하는 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파이어. 그래서 그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는 주에 그 국무장관을 전부 공화당으로 요번에 11월 달에 뽑아야 된다. 그것이 되면은 2024년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거의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데 미국 하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그냥 불법 체류자, 뭐 사진 없는 사람, 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도 다 투표하고 그리고 집에서 투표하고 뭐 일주일 투표해도 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일주일에 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이 법안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트럼프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 하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정부입니까? 주머니에 돈 많으면 그게 최고예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보통 사람은 그게 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하자가 없는 그런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전쟁을 첫 번째 안 했고 미국 모든 대통령이 전쟁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전쟁을 안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트럼프는 부드러울 필요가 전혀 없다. 온건할 필요도 없다. 지지자들 4분의 1이 트럼프가 정책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그냥 괄괄해서 거칠고 그래서 못 쓰겠어. 그런 얘기 듣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조언을 합니다. 바이든의 3대 실책을 잘 정리를 했어요. 인플레.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80년 이래 최고라고 그러죠. 에너지, 기름값이 대한민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비쌉니다. 세계에서 몇백 년 쓸 기름을 가진 유일한 나라인데 한 방울도 나지 않은 나라랑 기름값이 비슷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죠.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직업 회복률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바이든이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의 75%가 다시 취업을 하였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59%는 트럼프 있을 때 이미 취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돼가지고서는 16%밖에 더 늘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가 지금 50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500만 명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막노동 허들의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하층이 망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돈을 조금 줘도 일할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미국의 중산층 이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임, 불법, 그러니까 그냥 유리창 깨지고 훔치고 살인사건 나고 이러는 거가 트럼프 때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민 문제, 그리고 범죄, 이것만 가지고서 물고 늘어져라라고 이제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은 안 들어가죠. 미국 대통령 중에서 외교 정책은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한번 소개를 한다면은 모든 것을 바이든 잘못으로 몰고 가라. 인플레 같은 거, 이거 바이든 잘못, 그거 확실하죠.
미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인플레의 원인, 주요 원인 바이든 때문이다가 61%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그랬죠. 전임자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로 이제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현재보다 잘할 수 있어. We will do better. 이게 그 선거의 법칙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예 인플레가 없었습니다. 인플레가 없고 범죄 이런 것도 없었죠. 이미그레이션, 이민 문제도 없었죠. 지금 이 3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예 없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의 적들은 지금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고 물건 늘어지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번 읽어보고서 이제 인용을 할 만한 것 같아요.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목사님이고 아칸소주 출신의 주지사도 했습니다. 주지사인데 목사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때 공화당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결국은 뭐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자기 표는 전부 다 트럼프한테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딕 모리스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또 이제 칭찬했더라고요. Nobody knows and wins politics better than Dick Morris. 그러니까 딕 모리스보다 정치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에 승리하는 사람은 없다. If we want President Trump back in 24,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되기를 원한다면은 and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그대가 원한다면은 then get the return 이 책 사서 보세요라고 책을 선전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도 뭐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디 교회 가서 강의하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제일 최근 책이 The Three C's That Made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해가지고 C자 이제 첫 번째 C가 크리스티애니티 그럼 기독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첫 번째 C다. 두 번째는 캐피탈리즘 역시 자본주의라지 나라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Constitution 미국 헌법 이 헌법 지금 막 고치려고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막 야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자본주의 헌법 이 사람 딸이 이제 이번 11월 달에 선거 나가는데 이 사람 딸이 바로 사라 허커비 샌더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전 괜찮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을 했는데 아칸소 주지사로 요번에 이제 경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가는데 이 사람도 자기 회고록을 썼는데 이 회고록에는 뭐 재밌는 얘기가 김정은이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사탕 하나 먹으라고 줬더니 안 먹더래요. 독살할까봐.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정치 참 이제 금년 11월 달에 공화당은 필사적으로 이제 이기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민주당은 자기 나름대로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전체 분위기는 공화당이 압승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뭐 지금 현재 9월 초에 뭐 8월 말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뭐 이제 시즌이 다가오니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